18명의 사상자를 낸 종로 고시원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불이 시작됐다는 전기난로를 수거했고 화재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현장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4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수집된 증거물은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할 예정이고요. 금일 감식과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는 최대 한 3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건 3층 입구 쪽 301호에 있던 전기 난로입니다. 301호에서 생활하던 박모 씨는 전기 난로에서 불이 나 이불로 끄려 했지만 옮겨 붙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감식반은 전기 난로와 콘센트 등을 수거했고 전기 합선이나 가스 누출은 없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화물질이 나오지 않아 방화 가능성은 낮은 걸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법 증축과 구조 변경 의혹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유모한 지가 한 2년 정도 좀 넘었어요. 내가 바꿨던 이거 수리할 때. 또 화재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30명 규모로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네, 피해는 늘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찾아오곤 하죠. 이번 화재로 세상을 떠난 7명의 희생자들은 좁은 고시원에 몸을 누이며 홀로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대로 된 빈소도 조문객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례식장엔 제대로 된 빈소도 조문객도 없습니다. 고시원 화재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인 57살 양모 씨 시신이 안치된 곳입니다. 연고는 있는데 그냥 내일 바로 화장만 해줘서 그냥 가신다 그래가지고. 연고가 없거나 유족과 바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불이 난 고시원엔 보증금조차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가족과 떨어져 지냈고 하루 벌어 겨우 삶을 이어갔습니다. 석 달 전까지 이 고시원에서 지냈던 67살 손경호 씨. 빈 상자를 모아 팔아 생활합니다. 오늘 물건 없는 거지? 10년 넘게 고시원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고시원 생활은 언제든 화재와 맞닿아 있다고 말합니다. 추우니까는 전기장판도 갖다 쓰게 되고 이 방에서 몰래 취사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싶지만 말 그대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1kg에 하던 게 지금은 솔직히 60원이에요. 솔직히 돈 2만 원도 안 나와요.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는 전국 37만 가구. 이 가운데 15만 가구가 고시원에 사는 걸로 추산됩니다.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은 없어요. 속에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고립된 채 생활하는 주거 빈곤층. 이번에도 참사의 가장 큰 희생자였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고시원입니다.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법률상에 정의된 장소. 보통 서울 신림동이나 노량진 고시촌에서 합격의 미래를 꿈꾸며 잠시 현재를 미뤄뒀던 젊은이들을 떠올렸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고시원에선 고시생이 사라졌습니다. 고시촌을 넘어서 도심 이곳저곳에 들어서더니 이곳에는 일용직 노동자나 저소득층 주민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정원호 성공회대 교수는 이런 변화의 시작을 재개발 열풍이 불었던 1980년대로 봤습니다. 서울의 달동네들이 아파트 숲으로 바뀌고 도시 빈민들이 값싸게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이 사라지면서 고시원의 쪽방화가 이뤄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고시원은 정치인들이 어려운 서민의 삶을 잠시나마 체험해보는 하나의 상징처럼 자리 잡게 됐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방들과 턱도 없이 부족한 소방시설. 고시원의 대규모 화재 참사 소식은 이렇게 매년 전해졌고 올해 역시 종로 9길 고시원에서의 화재는 18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권리까지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도시의 안타까운 민낯.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고시원이었습니다.